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다 자리에 들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성균관대학교의 우승우 김정원 학생께서 여러분에게 양자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유리 고바야시와 키프미 누마타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우승우 김정원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키스킷 해커톤의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서 양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맡은 발표자 우승우 김정원입니다. 저희 발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양자 전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IBM 퀀텀 익스피리언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명했던 양자 전송에 대한 회로를 만들어서 직접 실험해 보는 파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토론을 하는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 전송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자 전송은 말 그대로 양자라는 물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을 하는 건데요. 양자가 아닌 사람이나 다른 물질은 보낼 수 없고 양자 상태, 양자 코드만 보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구에서의 양자 상태를 지구 위에 멀리 떨어진 위성에 보낸 실험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 같은 큰 물질은 보낼 수 없고 양자만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양자는 무엇일까요? 양자는 원자를 포함해서 원자나 원자보다 작은 물질들을 양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원자 사이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슬 있죠. 구슬이 지름 1cm 정도 사이즈 구슬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름 13,000km 정도 되는 지구가 있는데, 구슬과 지구가 한 10의 10승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야구공을 손에 잡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야구공보다 이 10의 10승배 정도 작은 사이즈가 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원자는 지름 한 0.1나노 정도 되는데, 이 0.1나노 정도의 원자랑 아니면 원자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양자라고 하고, 이러한 양자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하는데, 이 미시세계에 있는 미시적 물질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이 통하지 않는,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많이 행동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 미시세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특이한 현상 두 가지, 아까 앞에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중첩과 얽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자 중첩은 말 그대로 양자가 어떤 여러 가지 상태가 겹쳐 있는 건데, 양자가 하나만 있더라도 그 하나의 양자가 많은 상태들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걸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플러스랑 마이너스란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양자가 하나가 있으면 양자가 이 두 가지 상태 둘 중에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두 가지 상태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그걸 이 상자를 이제 이렇게 관측을 하면 딱 하나의 상태로만 남게 되는데요. 그걸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이한 현상으로 양자 얽힘이 있는데, 양자 얽힘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양자를 측정을 해야 양자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왼쪽에 이 양자가 있고 오른쪽에 양자가 있을 때
왼쪽의 양자만 측정을 해도 오른쪽의 양자를 측정하지 않아도 얘네 두 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왼쪽 양자를 측정하는 그 즉시 오른쪽 양자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얽혀 있기 때문이고 그걸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의 양자가 있고 화성의 양자가 있는데 얘네가 얽혀 있다면 우리가 지구에 있는 양자 상태를 측정해서 이 지구의 양자 상태만 알아도 화성의 양자 상태를 그 즉시 알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구에서 양자를 측정했는데 그 플러스 상태라고 알게 되면 화성의 양자도 플러스일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양자 얽힘이라 하고 이런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은 양자들이 존재하는 이런 미시적 세계의 현상인데 이런 흥미로운 두 가지 중첩과 얽힘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양자 전송이라는 현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양자 전송이 뭐냐면 예를 들어 지구에 앨리스가 있고 저 지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에 밥이 있는데요. 앨리스가 지구에서 보라색 양자를 밥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보라색 양자를 직접적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앨리스랑 밥이 얽혀있는 이 초록색 양자를 둘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양자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보내고 싶은 이 코드 양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중첩과 얽힘이라는 현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앨리스가 보라색 양자랑 초록색 양자를 지구에서 동시에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 양자가 밥이 가진 초록색 양자랑 얽혀 있기 때문에 밥이 이 양자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앨리스가 이 두 양자를 측정하면 이 양자 상태가 저절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이 앨리스가 지구에서 이 보라색, 초록색 양자를 측정한 결과를 고전적으로 보내면 그 결과에 맞게 밥이 알맞은 게이트를 사용해서 이 양자 상태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 원래 앨리스가 보내고 싶었던 이 보라색 양자를 밥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양자 전송이라고 하고 우리가 앞에 배웠던 양자 얽힘과 중첩이란 현상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 양자 컴퓨터의 모습인데 이 컴퓨터 맨 끝에 이런 초전도 칩이 달려 있어요. 이 칩은 노이즈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또 초전도 현상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15mK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위성에 있는 밥한테 양자 정보를 보낸 거는 여기 이 초전도 칩 위에 이게 이렇게 큐빗들이 있는데 이 큐빗에서 이 큐빗으로 양자 정보가 전송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양자 전송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고 앞으로 오승욱이란 친구가 이 퀀텀 익스피리언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회로를 짜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험을 직접 체험하실 분은 IBM 퀀텀 익스피리언스에 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리 공지된 부분이므로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로를 우선 만들기 전에 IBM 퀀텀 익스피리언스 홈페이지에서 좌측 검은색 항목을 보시면 서킷 컴포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우선 인트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에 여러 색깔과 함께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들은
회로에 필요한 각종 게이트들을 나타내고 아래에 알파벳 Q와 함께 인덱스가 붙어 있는 것들은 큐비트, 알파벳 C가 있는 것은 비트를 나타내고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는 큐비트 3개와 그냥 비트 3개로 구성된 회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상단의 게이트 아이콘을 밑에 선 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는 원 안에 더하기 모양이 있는 게이트를 드래그하여 회로에 놓겠습니다. 이 게이트는 NOT 게이트 또는 X 게이트라고 부르고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이트입니다. 여기서 Q0는 앨리스가 밥에게 보낼 큐빗인데요. NOT 게이트를 넣어줌으로써 그 값을 1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두 가지 게이트를 회로에 놓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붉은색의 알파벳 H가 있는 하다마르 게이트와 두 번째로 방금 전 보았던 NOT 게이트 모양의 위에 점이 하나 더 찍힌 컨트롤 NOT 게이트 아이콘을 순서대로 회로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게이트의 이름에 컨트롤드가 붙으면 컨트롤 비트가 1일 때만 타겟 비트에 대해 연산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Q1의 값에 따라서 Q2의 연산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마르 게이트는 양자 중첩을 그리고 이에 더해 컨트롤 NOT 게이트까지 적용하게 되면 Q1과 Q2가 양자 얽힘이 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서 프로토콜에 따라 Q0와 Q1에 대하여 컨트롤 NOT 게이트를 드래그하고 Q0에 하다마르 게이트를 드래그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로 구성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마 회로에 보이는 보라색 선처럼 된 게이트가 게이트 아이콘 중에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 게이트는 CZ, 컨트롤 Z 게이트인데요. 상단에 보이는 하늘색의 Z 게이트를 드래그한 후 게이트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나오는 Add 컨트롤을 선택하여 큐트라인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차례대로 컨트롤 NOT 게이트를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알파벳 Z가 써있는 회색의 메저먼트 아이콘을 추가하겠습니다. 메저먼트는 큐빗을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완성된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자 전송 프로토콜에 따라 회로를 완성하였고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려는 큐빗인 Q0를 측정해보지 않았지만 그 값이 1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순서대로 앨리스가 밥에게 보낼 큐빗을 준비하고 앨리스의 Q1과 밥의 Q2의 얽힘 상태를 만들어 준 다음 앨리스가 자신의 큐빗을 측정하여 밥에게 알려주면 밥은 그에 알맞게 게이트를 적용한 후 자신의 큐빗을 측정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네, 그럼 이제 회로를 다 만들어 봤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있는 Run Settings를 클릭하여 IBM Q QASM 시뮬레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의 샷을 8192로 설정한 후 우측 상단에 Run on IBM Q QASM 시뮬레이터를 클릭하면 양자 시뮬레이터가 우리가 만든 회로를 시뮬레이션하고 결과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 결과로 1, 0, 0이라는 결과값이 100%의 확률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 0, 0은 큐빗, Q2, Q1, Q0의 순서이며 Q2가 1로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앨리스가 전송하려고 했던 큐빗 Q0가 밥에게 잘 전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선택한 IBM Q QASM 시뮬레이터는 이상적인 양자 상태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Run Settings에서 IBM Q X2를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팅은 이전과 같기 때문에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방금 요청한 시뮬레이션은 실제 양자 컴퓨터로 실행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 그림처럼 상태가 Q에서 Completed로 바뀌면 클릭해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준비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1, 0, 0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앨리스가 밥에게 전송하고자 했던 큐빗이 잘 전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의 확률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실제 양자 컴퓨터에 아직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리하면 우리는
양자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대로 회로를 만들어 실제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앨리스가 전송하고자 했던 큐빗은 약 90%의 확률로 밥에게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여러 게이트들과 함께 다양한 양자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으니 흥미가 있으신 분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오늘 해본 실험에서 약간 응용해 볼 것이 있는데요. 양자 상태의 특징이 0과 1의 중첩 등 고전적인 상태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는 편의상 밥에게 보낼 큐빗을 낫 게이트를 사용하여 1로 만들었지만 낫 게이트 부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게이트를 집어넣으면 그 연산의 결과가 밥에게 전송되는 것 또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는 직접 회로를 구성해보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식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아서 이론적인 부분에서 갈증을 약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스킷 홈페이지에 다양한 양자적 현상과 알고리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코드, 수식까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실습 다 해보셨나요? 잠깐, 누가 손을 드셨는데? 잠시만요. 아, 영섭님도 손 드셨어요. 네, 언뮤트하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CZ 게이트가 네네. 없는데, 혹시 예, 어디서 그 찾는지. 부분을 네. 잠시만요. 네, CZ 게이트가 이제 상단의 게이트 아이콘 쪽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진 않고요. 네. 이렇게 하늘색의 Z 게이트를 먼저 회로에 드래그를 하시고 그 게이트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 후에 Add 컨트롤러 Q2 라인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모양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김교일님께서 회로와 각 컴포넌트의 역할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냐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수식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걱정했는데요. 사실 혹시 질문하시는 분께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낫 게이트라고 원래 그 앨리스가 가진 큐빗에 대해서 그 반대로 낫을 취하는 거고 이 두 번째 파트 하다마르 게이트랑 시나 게이트 전체가 한 블록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한 얽힘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얽힘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시납 게이트랑 아다마르 게이트를 여기서 역순으로 다시 적용을 하게 되면 앨리스가 가진 이 보라색이랑 초록색 큐빗을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측정 결과를 다시 밥한테 보내주면 이 네 번째 파트에서 밥이 앨리스의 측정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이 초록색 큐빗을 알맞은 게이트를 적용해가지고 다시 이 보라색 큐빗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회로와 각 컴포넌트 역할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처음에 얽힘을 형성을 하고 얽힘을 만든 거를 다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밥한테 고전적인 결과로 전송을 하고 밥이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알맞은 게이트를 적용해서 자기 큐빗을 앨리스가 원하는 이 큐빗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선 키스키 사이트에 있는 그 교육 자료 링크를 제가 남겼어요. 여기에 그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그 비기너인지 어드밴스인지 아니면은 뭐 하루짜리 공부 과정인지 일주일짜리 공부 과정인지 선택하셔서 들어보실 수 있는 렉처들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공부는 저 링크에 있는 자료들로 해보시면서 저희 챌린지 채널하고 코리안 채널에 문의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네. 회로를 짠 후에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네,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요. 그 상단에 여기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Run on IBM Q QASM 시뮬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그 양자 시뮬레이터한테 지금 자신이 짠 회로가 보내지게 되고 그 결과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 백엔드에 보시면 시뮬레이터들 말고 리얼 백엔드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샷수도 조정할 수 있고요. 저기 잡 리미트에 지금 5개 리메인 나오는데 저게 하루에 5개를 돌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총 5개의 회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큐가 좀 많아서 계산 결과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한 번에 아무튼 최대 5개까지 동시에 돌리실 수 있으니까 저기 설정 바꿔서 여러 개 한번 돌려보시고요. 저 커스텀 시뮬레이터 말고 리얼 백엔드를 돌리면 노이즈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르게 보여요. 그런 부분도 재밌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